국회의원직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나중에 상속을 하면 큰 따님인 윤희숙 의원이 아마 상속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살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조금만 알면 그런 무지한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잘 모르시는데 일반 산업단지는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성취예요? 네, 영상 보신 것처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을 내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계속 뜨거운데 네. 또 다른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분이죠. 김두관 의원이요. 윤 의원이 근무했던 KDI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친이 세종시 땅을 샀을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KDI 임직원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 또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윤 의원의 제보가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 아직까지는 물론 의혹이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선 윤희숙 의원의 진정성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표를 사직서를 낸 진정성이 의심받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과연 일반의 김두관 의원이 의심하는 대로 KDI에 근무 중일 때 그 정보를 토대로 아버지 이 땅 사놓으세요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의심은 약간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가 농지에 투기 또는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딸한테 윤희숙 의원한테 정보를 받고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심을 하는 측에서는 결국은 그 산 땅 주변에 5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거 보니까 정보가 전달된 거 아니냐는 취지인데 5개, 4개는 아시는 대로 일반 산업단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개발해서 땅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민간이 한다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필요 없어요.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KDI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하나가 이제 국가 산업단지인데 그것도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단이라고 있긴 한데 그것은 보니까 2017년 7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검토가 된 사안이고 2019년도에 예타 검토에 들어가서 작년 2020년에 예타 타당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2016년에 땅을 샀으니까 저 2020년 4년 뒤를 내다보고 샀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하면서 아버지 이 땅 사놓으시 저 땅 사놓으시라고 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그 제부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그분은 얘기하는 건 이번 언론을 통해서 장인 어른이 땅을 산 거를 알게 됐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국가수사본부 옛날에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언론징벌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 이런 의혹 제기도 방송이나 신문에서 제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건강 악화로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직접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농협에 위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아버지 연세가 80이셨거든요. 현실적으로 한 3,000평 되는 농사를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해서 이것도 사실은 좀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건강들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럴 수도 상식적으로는 뭐 상식선에서는요. 3,300여 평에 이르는 땅을 농사를 짓겠다라고 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핵심은 그런 거죠. 농지법 위반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사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차명으로 이익을 실현하려고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기한 건데 갑자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의원직을 던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태가 좀 이상한 형태로 갔고 그 이후에 의혹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본인의 진정성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본인은 임대인이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최경환 장관이 실세였었기 때문에 실세 정책 보좌관 아무리 그렇지 민간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 정보를 알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세의 나이에 연고지도 없는 땅에 본인께서 농사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사고 난 다음에 한 5, 6년 만에 시세 차익 10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재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상속을 누가 받느냐? 윤희숙 의원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 자체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모친의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이원영 의원,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속보 떴을 때 야, 그걸 의원직을 던지시다니 대단하시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에 들여다봤죠. 다 보이잖아요. 속이 훤히. 조사를 받으셔야지. 억울하시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꼼수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억울하시면 의원직 사퇴에 그렇게 쇼하지 마시고 조사를 정직하게 받으시라.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친의 투기 의혹 때문에 제명이 되면서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 됐는데 양이원영 의원, 윤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게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희숙 의원 측은 사퇴를 한다고 수사를 회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수사를 회피하려면 오히려 면책권이 있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실제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수사가 윤희숙 의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사본부에 통보된 것은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지 부친의 부동산 관계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 통보가 된 것이지 윤희숙 의원이 통보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양이원영 의원의 저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가사 윤희숙 의원이 통보됐다 하더라도 사퇴했다고 수사 안 받는 건 아니죠. 당연히 받습니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의 저렇게 말씀을 하실 위치가 아닌 것이 윤희숙 의원과 다소 다릅니다.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그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부친하고. 그러니까 독립생계자거든요. 따라서 공직윤리법상에 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공직선거법상에 어쨌든 고직 거부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윤리법상에 고직 거부를 하게 재산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재산 증감을 보고 이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혹시 비리가 있을 수 없냐 이걸 체크하라는 건데 고직 거부 대상자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고직 거부 대상자지만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생계를 같이 해요. 그래서 고직 거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두 케이스가 다르고 물론 양이원영의 모친의 경우에는 이제 무혐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과정을 보면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 윤희숙 의원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양이원영 입장에서 윤희숙 의원을 비난할 위치는 아닌 것이죠.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양이원영 의원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제 사퇴는 쇼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그러지 말고 그냥 본회의에서 나 빨리 그냥 사퇴한 가결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뭐 지금부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퇴시켜줘서는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민주당도 사퇴를 뭐 선뜻
내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즐겁게 통과시켜줄 것이다. 사퇴에 마침표를 찍어달라. 저는 의혹의 한 가운데 계신 분이 할 언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조롱 섞인 언사라는 데는 이론이 좀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감당해야 되는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맞는 모습일 것 같고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 뭐 상반된다는 의견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이원영 의원이 어머니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연좌제라고 굉장히 억울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윤희숙 의원이 이게 무슨 연좌제냐 가족의 의혹인데 자금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굉장히 공세를 좀 강도 높게 가져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 본인을 향하자 똑같이 연좌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익위 조사는 끼워 맞추기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 이중잣대 아닌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면서 마치 도덕성으로 선점을 이렇게 점하는 것처럼 의원직이라는 중책을 종이잔처럼 던져버리는 이 행태는 맞는 것인가 참 의문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렇군요. 우리 속담에 뭐 못 오신 분이 뭐 못 오신 분한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공격하기는 쉬운데 언제든지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공수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요 부친뿐만이 아니라 윤희숙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특공이라는 혜택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KDI에 제juk 중이던 2014년 특별 공급으로 약 2억 4,50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아 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각했고 2억 3,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성북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서초로 이제 전세로 이사를 오면서 이 집을 세종시 특공 한 2억 가량 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거를 그냥 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야당에선 그렇게 공격을 여당에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게 첫째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거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KDI 근무하다가 그 근무하는 조직이 세종시로 내려갔고 그래서 주어진 게 특별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또 거주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받은 그 특별 공급 아파트에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걸 전세를 주고 서울 올라와서 살다가 동그랗게도 그 가운데 과정에 끼어든 게 임차인 연설이죠.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걸로 스타가 됐고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는데 그때 보니까 또 그 연설 이후에 세종에도 아파트 있더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팔은 거예요. 팔았는데 그걸 4억 얼마 주고 팔았으니까 시세 차익이 여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2억 3,500이다. 시세 차익을 봤다. 아파트를 팔아 결과적으로 그건 또 맞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라는 연설을 함으로써 굉장한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지만 그 임차인이나 연설이 오히려 좀 발목을 잡은 케이스다. 그래서 투기는 아니었지만 시세 차익을 또 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고 어찌됐건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매섭게 공격했던 상징적인 맞습니다. 한 의원이 저렇게 좀 사라지면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걸로 저는 그게 아까워였죠.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잇따라 이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눈물로 사퇴를 만류했던 이준석 대표의 반응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희의 어쨌든 처분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사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선 윤희숙 의원 측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그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 눈물로써 사퇴를 뭐 이렇게 만류하는 듯한 모습이 방송에도 나갔었는데 새롭게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윤 의원 본인이 해명을 하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의원을 감싸기에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저 사태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계속 의혹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혹한 공격을 하는 만큼 본인이 도덕적인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임찬입니다라고 혜성처럼 본인이 등장했습니다만 본인이 임대인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에 의하면 또 특공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거기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만 여하간 상관없이 분양가만큼의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좋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부친과 모친 말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모친은 그런 거죠. 개발되면 쓸모있을 땅이었다라는 모친의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친도 마찬가지인데요. 딸의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공기가 좋고 하니 여기에 땅을 산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딸이 이걸 몰랐을까? 이 땅을 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그러면 세종시에 내려간 이유가 본인이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세종시를 내려갔다? 투자하기 위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저 그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 스스로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도리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것도 예를 들면 뭐 당에서 좀 비례대표도 아니에요. 지역구에서 뽑아준 지역구민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도덕성 문제가 다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조치 이후에 본인의 거치 문제를 갖다 결정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결정하시고 나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못하게 되면 그냥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내던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준석 당대표 얘기처럼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출마 포기, 대통령 출마 포기와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뒀는데 여야 대선 주자들까지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이 심각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본인, 가족 뭐 전부 다 받아야지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겠죠. 그 대선 예비 후보들 부동산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뭐 얼마든지 뭐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건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부동산 검증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받아야죠. 부동산 검증 하세요? 찬성. 저는 뭐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여야 대선 주자들, 내가 대통령을 한번 대한민국에서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인사 논란에 빚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에는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를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황교익 씨 내정에 대해서 보은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한 분을 제가 골랐고 이재명 지사가 몇 년 전에 자기가 가깝다고 해서 자리를 주는 것은 바로 최순실이다 했는데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 딱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순실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번 이재명 지사 인사 논란 좀 짧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대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경찰에 뿌락치다. 그러니까 학교 내 정보를 이제 경찰에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운동권 학생 몇몇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의 비서관 출신이다. 이것까지는 다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97년도에 그 이종걸 씨 폭행치사, 그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 총련 산하의 그 남총련, 그러니까 광주 전남대학 그 총학생회 연합 학생들이 좀 이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97년 5월경에 한 이종걸 씨가 학생 신분이 아닌데 이제 대학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운동권 계열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경찰 프락치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서 이제 구타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구타가 이어졌고 이분이 이제 끝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논란에 이제 한 가운데 있는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이제 복역을 했습니다. 한 징역 6년형이 선고가 돼서 복역을 했고 이후에는 뭐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뭐 그 비서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의 뭐 임원 등의 직책을 역임했고 최근에 논란이 불거지자 지금 직책에서는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경기도 측에서는 해당 임원을 이제 임명하는데 절차적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채용을 할 때 법에 근거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나왔고 당사자가 전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모를 수도 있는 건가요, 진짜? 저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라리 관련법상 인사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임명했다 이랬으면 차라리 솔직한 말일 텐데 몰랐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변호사님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경기도에 근무한 게 경기도지사 비서관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실장인가 관리본부장, 월드컵 재단 관리본부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까지 하신 거예요. 그랬다면 이걸 과연 몰랐을까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또 이분이 광산구청이라는 데 열린 민원실장까지 했어요. 광주에 있는 구청이죠? 그렇죠. 광주 산하의 광산구 자치구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청의 민원실장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들었냐. 2018년도에 이 지사께서 인사 자격 조건도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2002년도에 이분이 특별 사면 받은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마지막 해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시위와 관련된 시국 사범도 아니고 폭행치사 사범이거든요. 폭행치사 범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학생은 무고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경찰한테 돈을 받고 학생의 간부에 정보를 넘겨줬다는 걸 불려고 고문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때린 게 그래서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을 사면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여타 인사 그 조건까지 완화시켜서 소위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을 준 거 아니냐. 결국은 이사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가까이 있는 분을 등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진영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생계 유지를 시킨 게 아니라는 의심을 제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인사가 적합한 것이냐 저는 강한 의심이 들고 이게 수원시장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월드컵 재단이라는 곳이 60% 경기도에서 출자하고 40%는 수원시에서 출자합니다. 그래서 있으니까요. 그렇죠. 관리본부장은 수원시장이 임명을 해요. 부이사장이. 따라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영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1998년 6월에 2심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하기 1년 전인 2002년 특별 사면과 함께 복권이 됐는데 그 문제 또한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 맷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인사 논란 때도 즉답을 좀 피해 왔었는데 당시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사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번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지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기자가 이제 애타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뭐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야 진영에서 대권 후보들 지사직 좀 관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역시 지사 찬스다 이러면서 또 비판들 하고 계시네요. 뭐 저는 왜 계속 지사직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문제를 정확히 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게 더 문제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과 무관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예를 들면 사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 문제 때문에 경기도 지사직 자체를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선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보더라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인사검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역을 하고 난 다음에 죗값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갱생을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공직이라는 공간에 올라오는 인물에 대한 검증은 좀 철저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공직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보거나 경기도민이 봤을 때 그런 어떤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좋은 시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증이 안 된 건 사실이다. 그럼 왜 검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 그냥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자기 능력 프레임 같은 경우 상당히 손상받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관련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쭉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특히 경기도 지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권 대선 후보 1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에 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도 만약에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소위 민주당 다른 후보들도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도 지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사직을 그만둬라?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12월 9일까지 본인이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반면에 지사직이라고 하는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대선이라는 또 선거운동이라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분명히 준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합당할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확인이 안 됐을 때 지사직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관련 단체에서는 범죄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관계가 없음이라고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의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의 지금 경기도의 전원에 의하면 확실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봤더니 범죄비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린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동안 공직 생활을 했을 때 본인이 자기의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분명히 의심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도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국민에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논란은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들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책임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황교익 씨 보훈 인사 논란 당시에 황 씨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으로 논란이 일단락됐었고 이번에도 논란의 인물이 즉각 사표를 내면서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정확한 해명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첫째는 이게 대권 캠프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현재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자기 인맥을 적절한데 좀 박아놨다고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무슨 산하기관 단체가 경기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경기도지사의 영향력을 활용하면 자기 사람을 언제든지 어디에든 갖다 놓는 거예요. 뭘로 갖다 놓냐? 재단에 무슨 이사다, 사무처장이다, 뭐 상임이사다, 상임이사다. 얼마나 많아. 실장이다. 이게 갖다 놓고 왜 그러냐? 첫째, 나한테 잘 보이면, 나한테 이재명이 잘 보이면 충성하면 한 자리 생계를 보장해 준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대선 때 되면 다 뭉쳐서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데서 대선 때 역할을 하는 이게 정치의 구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이재명 지사는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고 이런 것은 뭐랄까 각계각층에게 포진시켜 놨다가 대선 때 되면 뭉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 한 분 있었잖아요. 뭐 산하단체인데 SNS에서 이낙연 후보 반대하는 글 올리고 이런 게 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기 패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패거리. 사실은 그 정치 현실을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이니까. 예, 사실이지만 이거를 표현이 좀 지나쳤나요? 보는 젊은 분들이 나도 정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우려까지 될 상황입니다. 자기 진영 사람을 많이 챙긴다고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사 찬스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번엔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연가를 내서 당내 경선 일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른 측에서는 후보 측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차 휴가 사용 내역을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다 공개를 했나 봐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변호사님? 저거는 공개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령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사 찬스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지사직을 올바로 수행하고 계신가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선에 본인의 지사직을 이용한다는 관점과 달리 이것은 이 코로나 전국에 지사직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검증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가 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상대적으로 다른 도지사 같은 경우는 다 얘기하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이 지사께 누가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가 사용을 법정 일수보다 오버해서 사용했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사 캠프에서 또는 도 측에서 밝히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대통령 한번 하겠다 했던 분들 가운데 사실은 뭐 도지사나 이런 걸 일찍 관둬서 재보궐선거 또 비용이 발생해서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공격을 하고 지금은 또 늦게 하니까 또 늦게 하는 대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연차, 뭐 휴가 일수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의혹이 분명히 있죠. 이것이 단지 연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와 이 경기도 지사로서는 지위 이 이중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도정에는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도 매우 짧게 그 경선에 임했지만 거의 연가를 다 쓴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원희룡 전 지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생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이 생활을 시간을 썼는지는 밝히는 게 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여야를 떠나서 저희는 중립적으로 잘 검증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범, 김종옥, 윤기찬, 장윤미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